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검은 월요일의 악재를 소화해내듯이 양시장 강한 상승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중동의 긴장감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 사이좋게 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장중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아쉬운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외국인은 언제쯤 시장에 들어오게 될까요? 오늘 반도체, 광통신, OLED와 같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들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있어서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어떠한 약물을 좀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사실 우리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도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잘 가도 주춤하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던 바이오 기업들인데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들 과연 바닥을 딛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술 수출이 13조를 상반기에 돌파했다라는 소식 덕분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23년과 24년에는요 8조가량의 기술 수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절반 이상은 지금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기술 수출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 주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아리바이오가 푸싱제약과 계약을 했는데 7조 규모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한미약품, 그리고 큐라클과 맵틱스, 오스코텍, 알테오젠까지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공 사례가 들려왔습니다. 다만 계약 건수는 상반기에 8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가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또 일각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일부 기업들로만 수출이 쏠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올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네, 여기에다가 오늘 개별 이슈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유럽에서 특허 등록 허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여기에다가 할로자임의 특허전에서 3연승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수출 기술력은요. 지금 주사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 허여가 지금 승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물질 특허를 43년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머크사가 제기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3건 모두 다 할로자임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크사와 또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알테오젠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디아제, 그러니까 주사의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파트너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머크사와 같이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러한 굵직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지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또 이번에 악재를 다소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악재 해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특허의 방어력을 확보를 했고 이제는 알테오젠이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상업화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제는 좀 악재가 거치고 슬슬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2달 동안 정말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1%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됐을 때 대형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1년 이상에 걸쳐서 한 절반가량의 바이오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긴 추이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지난번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개월 만에 41%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속도면에서 이례적인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 트리거 역시나 조금만 주어진다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심이 눌린 건 기술 수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임상에 대한 실망감도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산업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나타난 건데요. 시장이라는 게 빠르게 하락하면 또 그만큼 반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분위기로 조금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시게 되면은 기술 이전 플랫폼과 자산의 금액 비중을 봤을 때 플랫폼이 50%였고요. 플랫폼 기반의 물질이 22% 그리고 물질이 2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술 이전의 금액 비중을 보니까요. 물질이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경쟁력이 이제는 플랫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약 후보 물질의 수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바이오 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게 이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반기에는요, ADC를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ADC는 암세포를 겨냥하는 항암 유도탄인데요.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제로 지금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암 치료제에 대한 도전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고요. 1년 사이 30% 이상의 투자 금액을 높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빅파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기업과 ADC 협업을 지금 진행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ADC 항암제 개발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도 독일의 바이오텍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빅파마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ADC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ADC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동아에스티아, 종근당까지 해서 국내 상장된 기업들 역시나 ADC 관련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임상에 대한 소식이라던가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춤했던 주가의 흐름에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7월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이오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 자체가 바이오가 갖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 FOMC 회의라던가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결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코오롱 티슈의 주가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7월 달에 HLB의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억눌려 있던 바이오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촉매세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0월에는요, 유럽 종합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또 국내에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강단에 서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 발표로 나오는 초록을 공개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반응을 좀 급격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코스닥 2부제에 대한 도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량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재무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혹은 미래 가치가 좋은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선별이 가능해진다면
그쪽에 또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반등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의 분위기 자체가 인상에 대한 가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블랙 먼데이를 뒤로 하고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후장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에는 7%대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오늘 8,000선 복귀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7,990선을 한 차례 터치해낸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후장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200만 원을 하회했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20만 원 선에 가까워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2만 원 선으로 복귀해낸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8,0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닥을 앞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반도체 소부장 또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97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는 8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1조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기관이 3,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업종단에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간 투심이 다소 위축됐었던 바이오 섹터죠. 알테오제 그리고 삼천당 제약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 바이오 섹터 악재들이 또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자극되면서 성장주인 만큼 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들 확인됐었습니다. 다만 D&D 파마텍이 임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또 한미약품이나 오스코텍의 기술 이전 소식들 들려오면서 이 악재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기술 이전 규모가 지난해 대비해서 벌써 62%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이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오늘 강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수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D&D 파마텍이 17% 급등하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도 16%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5%, 올릭스가 10%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이벨 바이오의 경우에는 6.7%대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항 CEO가 방한한 이후에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또 AI 팩토리 등이 이야기가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쏠렸던 투심이 이 AI 인프라로 다소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통신업종, 광통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 광통신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광전자가 19% 급등하고 있고요. 라이콤도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광통신이 10%대 급등, 한국첨단소재의 경우에는 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또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죠. 반도체주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엔비디아는 어제 젠슨왕 CEO가 발표한 내용들이 오늘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AI 팩토리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면서 AI 인프라 동맹 강화를 선언해 놓은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웰스파고와 캔터 피츠제럴드 등에서 목표 주가 줄 상향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미지호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영향을 받았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또 인텔의 파운드리에서 구글 TPU 300만 개를 생산할 것이라는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이제 검은 월요일까지 지나면서 삼전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가운데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가 또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에서는 좀 엇갈린 전망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최근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메모리의 구조적인 병목이라든가 위상 재고, 실적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 주가 삼성전자 61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다올투자증권에서는 6월, 7월까지는 좀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 유가와 중간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고요. 6월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일단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죠.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PSK, 테크윙, HPSP 같은 반도체, 코스닥 장비단의 흐름이 또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20% 이상 줄줄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다시 또 급등세 13%, 14% 가까운 급등세로 210만 원 선 위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8%대 급등세 320만 원 선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알테오젠 이슈 살펴봐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한 알트B4와 관련해서 유럽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허 심사 통과를 사실상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알트B4에 대해서 특허 의향 통지를 획득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법적 권리 취득을 허락받는 단계입니다. 알트B4는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SC 제형 변경 플랫폼의 핵심 물질인데요.
이제 유럽 특허 등록의 절차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 심사 통과를 완료했고 이제 등록 승인 준비에 약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 납부와 행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요. 이후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개별 국가를 지정해서 최종 등록을 절차를 결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 권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강력한 호재 속에 제약바이오주 시세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분위기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이 15%대 급등세 33만 3천 원 선까지 솟아 있고요. 오늘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 코스닥단 종목들 흐름 괜찮습니다. ST팜도 9%대 강세. 이 밖에 대형 주안에서는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4에서 11%까지 급등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약 바이오주였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계 이슈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또 한류 확산에 힘입어서 소비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또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5대 소비재 수출 추이를 보면 수출액이 가장 큰 대표 품목은 농수산식품이었는데요. 올해는 화장품이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재 수출액을 봤을 때 1위가 화장품으로 56억 달러였고요. 2위가 농수산식품으로 54억 달러,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연간 화장품 수출액도 지난 2024년에 100억 달러의 고지를 넘어선 이후로 2025년 작년에는 114억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을 비교해 보시면 그동안 항상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이제 미국 향 수출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1월부터 4월까지 봤을 때 수출액이 8억 8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증했습니다. 중국 향 수출은 14%가량 줄었지만 2위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견조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일본이 3위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액이 세 자릿수 급등세 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영국이 172%나 성장했고 네덜란드도 231%나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뷰티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주 쪽으로도 온기가 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화장품 대장주 APR의 경우에 11% 급등세 연출하면서 40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VT도 10%대 급등세고요.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 제니까지 6에서 8%대 견조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급등했던 네이버가 급락세로 올라와 있고요. 또 삼성전기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목들, 젠슨항의 주목을 받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종목들로 시세가 번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볼까요? 꼽아보겠습니다. 네, HPSP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또 흐름 주도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흐름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HPSP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또 주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쪽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던 바이오 쪽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지지권에서 턴한다라는 쪽들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 HPSP가 또 단연 전고점대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또 하루 만에 순매수로 바뀌어 있다는 쪽에서 수급의 변화도 양호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HPSP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압수소 어닐링 쪽에 어떤 전 세계 인증을 받았던 또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죠. 그런 쪽에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와 관련된 쪽에서 계면상의 문제죠.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회사 측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매출을
5천억 원 달성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평균 어떤 영업이익과 관련된 마진이죠. ROE가 25%를 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일단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0억대 이상으로는 마진을 챙겨간다라는 쪽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나오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을 일단 보게 되면 지난 4년 동안은 외형이 좀 정체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들이 KPX 투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외형 성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바뀐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첫 번째는 미국 투자가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라든가 인텔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패키징 쪽에서 여러 가지 구글이나 엔비디아 쪽에서도 받아갔겠다라는 쪽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투자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쪽들이죠. 그에 따른 장비의 수혜가 가장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파운드리 쪽도 당연히 수혜라고 봐야겠죠. 특히 TSMC 말고도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가 이나노 공정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율 개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써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나 낸드라든가 HBM 쪽에서도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10세대 3D 낸드 쪽이고요. 그리고 또 HBM은 HBM4E 20단 이후에는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장비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 어닐링 공정이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3D 낸드부터 좀 첫 번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걸로 보여지면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뚜렷하게 실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D램 쪽 같은 경우는 일단 1D 공정 개발이 거의 이제 올해 3분기에는 완료가 돼서 지금 D램 공정이 조금 더 선단 공정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관련된 테스트 장비에 따른 납품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D램 확대에 따라서도 또 공정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도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매출액은 2,3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00억대 전망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30% 이상 아마 거의 37%까지 뛰는 걸로 바라보게 되면 올해의 성장 속도 이상이 없다. 내년 같은 경우도 더 성장의 모습들은 가세가 된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확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당 성향이 55%대, 과거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자리 숫자였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작년 2월 달에는 보통주 169만 주를 주식 소각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과 관련된 흐름들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HPSP가 이제 지난 고점대 부근 영역인 약 한 6만 원대 부근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탄력들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화하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하나의 주역으로 이끈다라는 쪽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또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D&D 파마텍 골라주셨네요. 오늘 또 3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시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연일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D&D 파마텍의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같이 이제 코스닥도 반등을 시도할 때 가장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바이오주들도 같이 힘을 낸다라는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냈던 D&D 파마텍이 어느 정도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아직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어떤 일반적인 수급이 보강되는 쪽면들은 조금 좀 덜하다라는 쪽들이지만 기업 내용들,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대사이상 관련된 지방간염 메쉬 치료제 쪽에 DD01이라고 하죠. 이쪽이 48주차 조직 생검 결과를 이번에 2, 3주 전에 공개를 했는데 탁월한 개선 수치를 보였고요. 게다가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했다라는 측면들과 함께 이는 11월 달에 미국 간학회에서
이 바이오 마커와 그리고 또 하위 그룹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임상 상세 내역들이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를 확인하고 혹시나 또 연결될 만한 라이센싱 아웃이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조 단위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특히 약물 관련된 부작용 쪽에서 위장 관계에 관련된 쪽들이 아무래도 어떤 비만 치료제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임상 중단율이 투약 환자의 25명 중에서 단 2명밖에 안 됐다. 8%죠. 그리고 또 대부분이 경증에서 중증도 수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 GSK의 에피모스퍼민이라고 하는 인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때 비슷한 약물과 관련된 쪽들이 라이센싱 아웃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약 한 3조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금급만 약 한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지금 D&D 파마텍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DD01이라고 하는 이 메쉬 치료제가 단순하게 비만과 당뇨를 모두 동반한 메쉬 환자한테 다 치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만 타겟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어떤 차별화된 기전에 대해서도 시장은 또 관심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메세라와 관련된 화이자의 연결고리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는 과거에 자사 GLP-1 관련된 비만 치료제의 안전성 문제로 개발을 중단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말고 다른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어떤 자금을 투여해서 그걸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벨로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전략들이 뚜렷한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메세라의 최대 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D&D 파마텍은 메세라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자체 개발한 펩타이드 경구화 기술이죠. 이 오랄링크를 통해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메세라와 이미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8억 달러, 약 한 1조 500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 단위의 규모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화이자에 인수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기술 계약 이전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더 낙관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 그런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기대가 된다고 보는데요. TLY012라고 하는 근섬유 섬유아세포 쪽에서도 선택적 세포 사묘를 통해서 섬유화를 직접 개선하는 쪽에 대해서도 기존 약물로 또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NLY01이라는 쪽도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함께 어떤 주도하는 다발성 경화증 관련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축도 앞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는 쪽들도 D&D 파마텍의 또 하나의 어떤 주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주가의 탄력들을 강하게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강하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투자 경고가 붙은 다음에 매물 소화가 이끌어지고 그리고 또 거래가 강하게 유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투자 경고가 좀 해결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매물 소화가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권이 잘 지지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 한 8만 원대 초반대는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타진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지지권이 잘 지지되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대는 충분히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투자 탄력, 주가의 탄력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최근에 급등사가 눈에 띄었는데 아무래도 핵심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가 지지선을 잘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또 오후장에서 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착 종목 골라주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산일전기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산일전기 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섹터 쪽에서 그동안에 위축됐던 뭐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또 원자력, 전력 설비 이런 쪽들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전력 설비 쪽들도 AI 데이터 센터와 같이 연결되면서 충분히 성과를 낼 만한 종목들은 바로 이제 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지를 잘 했고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산일전기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EPC, 그러니까 즉
관련된 건설 쪽에 이어가는 업체 쪽으로 특수 변압기를 직접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급하는 단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ASP가 높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공시가 이어졌던 것처럼 블루에너지향 특수 변압기까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이제 북미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길을 열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1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신재생과 ESS용 관련된 특수 변압기의 매출이 거의 113%가 지금 급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늘어날수록 또 영향을 끼치는 또 매출원들이 커진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가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2공장이 A동, B동이 모두 다 단계적 가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3,500억대에서 한때 6천억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를 좀 더 강화시켰다라는 쪽에서 8천억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028년 가게 되면 154kV죠. 이쪽까지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까지 양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캐파가 늘어날 텐데 그를 감안한 실적까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눌림목이 좀 심화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도 올해는 매출액이 6,500억대, 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 한 2,500억대 부근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36%가 늘어났는데 특히 마진 같은 경우는 37.8%, 그러니까 거의 30% 중반대까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자신감들이 일단 보여주게 되면 주가의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은 주가가 이제 한때 한 34만 원대까지 가다가 어느 정도 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50% 정도가 좀 어떤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멘텀이 꺾였다고 볼 수가 없고 거래량은 거의 좀 어느 정도 완전히 좀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만 확인되게 되면 지금 같은 중요한 지지권에서 턴에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가격대인 한 26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순저가는 19만 원대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나왔던 어제였죠? 나왔던 저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이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찾아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AI 데이터 센터향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목표 주가 26만 5천 원까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산일전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픈AI가 몸값 1조 달러를 목표로 뉴욕 증시 상장 절차에 전격 돌입했다. 챗GPT 주간 이용자 9억 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개월 만에 월 매출을 20억 달러로 2배 이상 폭등시킨 압도적 성장세가 배경이 됐다. 상장을 가로막던 최대 걸림돌인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소송 리스크도 완벽히 해소했다. 미국 배심원이 머스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샘 올트먼 CEO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법원 판결이
우려들이 상장 시계를 극적으로 앞당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 돈을 쓸어 담으려는 AI 공룡들의 전면전도 동시에 개막했다. 경쟁사 엔트로픽이 몸값 9,650억 달러로 같은 날 상장 신청을 던졌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500억 달러짜리 상장을 추진 중이다. 월가는 이제 거품론과 대세론을 가를 역사상 가장 뜨거운 AI 시험대에 직면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섹터, 또 하락하는 섹터에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오후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8,090선까지 올라왔고 8,100도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종목, 삼성전기 다 지금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 하락 섹터 어떻게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할지 오늘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어제는 무섭게, 어제도 그랬고 금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무섭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시총 상위주들이 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섹터 대 섹터 첫 번째 좀 살펴볼까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시장에 다시 또 8,100 근처까지 오게 만든 힘, 주인공은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15% 가까이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가지신 분들 좀 만회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LG그룹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젠슨왕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젠슨왕이 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저희가 질문 드리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젠슨왕이 오늘 아침에 출국하고 나서는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0% 가까이, LG CNS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상승하는 반도체부터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 반도체 지금 소캠 논란도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아직까지 멈추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중간 평가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반도체가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코너였었는데 어제 이제 하락 주요 섹터였었고 오늘은 상승 주요 섹터.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놓고 이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 자체가 곧 이제 시장인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적었었죠. 상승은 하고 있었었는데 전일 대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적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기보다는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마감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오늘의 시장 반등을 어떤 두 가지 시선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이 조금 모자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면 는 V자 반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떨어지다가 반등을 줬을 때 사실 무서운 것은 추가 하락보다도 어설픈 반등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서 좀 약간 힘을 내는 것을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반도체 상승과 더불어서 어떤 지수 상승 이제 예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밤사 이제 훈풍이 좀 불어왔었죠. 이제 마이크론도 한 9%대 반등을 줬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하락을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그 중심에 있어서 브로드컴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거든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히 다시 상승 추세를 돌아섰다라는 가격적인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한 32만 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한 215만 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완벽하게 다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상당히 좀 퍼포먼스 있는 반등이 나와서 하나의 기분 좋은 뭐 화요일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시장을 다시 좀 활기를 띠게 지금 붐을 업 시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2만 원, SK 하이닉스는 215만 원 오늘 안착을 안정적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섹터 반도체 봤고요. 자, 다음 하락하는 섹터인데, 자, 지난주에는 매우 좋았던 LG전자, LG CNS, 뭐 절반전 LG 지주사도 그렇고 LG 그룹주들이 잘 젠슨왕의 후광을 받으면서 잘 갔다가, 자, 지금 또 많이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이 LG 그룹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냥 이 모멘텀이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일단 같은 이슈로 움직이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하락 섹터 LG전자 그룹주라고 쓰고 일단 젠슨왕 관련주라고 읽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젠슨왕 관련주로 올랐던 기업들은 오늘 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젠슨왕이라는 뭐 거의 뭐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수장, 지금 AI의 어떤 생태계를 움직이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합니다만, 과거 같았을 때는 뭐 LG 전자, 뭐 두산, 그다음에 뭐 SK 이런 대그룹주들이 이런 좀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에 이런 퍼포먼스를 냈던 것은 과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흐름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냐 하면, 왜 올랐는지도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됐다. 하지만 그게 좀 너무 빨리 된 거죠. 오른 것도 너무 빨리 올랐고 떨어진 것도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면 사실 이 젠슨왕 관련주를 시장에서 좀 뭐 바닥권에서 사서 상승했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이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젠슨왕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는 시장이 얘기를 해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테마주로서 한번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그 테마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정도 퍼포먼스를 잘 나타내주진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젠슨왕이 LG전자를 방문해서 무슨 협력을 발표를 했다. 네이버와 무슨 협력을 발표를 했다. 뭐 두산과 어떤 협력을 발표를 했다. 이거보다 해당 그룹주의 더 큰 이슈가 나올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아마 이 정도 퍼포먼스 나타낼 수 있는 주가 흐름은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LG전자 그리고 젠슨왕 관련주들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좀 하락 섹터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그룹주 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뭐 인상적인 것이 역시 젠슨왕의 협력과 젠슨왕이 온 것보다 더 큰 뭔가 퍼포먼스 이슈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LG그룹주 뭐 전반적인 젠슨왕 관련 수혜주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이 섹터 중에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르지만 소부장단도 오르고, 뭐 파운드리 쪽도 오르고, 소캠 쪽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거든요. 이 중에서 반도체 종목 뭐 보면 좋을까요? 오늘 고점 기준에서 거의 이제 상한가에 근접을 했던 테크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네. 테크윙 이제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로 이제 대변될 수 있는 기업인데요. 큐브 프로버 관련돼서 테크윙이 최근에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원래 이제 테스트 핸들러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테스트 핸들러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원탑인데, 테스트 핸들러는 웨이퍼를 이렇게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옮겨주고 정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송 장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기업이 대단한 장비 하나 만들었죠. 큐브 프로버죠. 이름은 큐브 프로버가 먼저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소잉이라고 이제 자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소잉을 하기 전에 기존에는 이 웨이퍼를 검사를 했었었는데, 그럼 이 검사된 장비가 자르고 나서 HBM처럼 위로 쌓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불량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큐브 프로버는 HBM 대응하는 장비인데, 이 소잉을 하고 나서 이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그 HBM의 양품 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이 대표이사의 어떤 인터뷰가 좀 있었었는데요. 우리 이제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HBM 검사 장비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들어간다라는 발언이 오늘 시장에서 테크윙의 상승을 촉발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콜 테스트 통과를 했고, 삼성전자는 납품이 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를 지금 이 테크윙의 큐브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얼마 전에 수주 소식도 좀 있었죠. 이 테크윙이 가장 많이 오른 해가 이제 24년도인데 6,000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배 이상이 올랐는데, 그때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의 HBM3E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 퀄 통과가 되면은 이제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나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올랐는데, 삼성전자 HBM3E가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 퀄 테스트가 좀 늦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퍼포먼스 다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이제 HBM 본격 양산, 사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HBM4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적응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적용은 이 부분들이 이제 HBM3E에서 4로 넘어가는 과도 기전 단계에서 4가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테크임의 큐브 프로브의 매출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대표이사가 이제 인터뷰에서 연간 한 200대 정도 납품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소부장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워낙에 누구나 다 보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조금 주목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던, 그리고 재료가 나왔던 종목은 테크윙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상승 섹터에서 특징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브 프로버를 제작하는 이 테크윙을 한번 자세하게 더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또 섹터 대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또 아쉬운 섹터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광통신 쪽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조금 조정받거나 눌려 있었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결국에 또 AI로 엮이는 게 광통신이니까 오늘 광통신이 또 오랜만에 전반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신재생 쪽은 또 약간 뭐 엇갈리고는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광통신부터 좀 볼까요? 오랜만에 광통신이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광통신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유명한 기업들, 네임드 기업들과 레퍼런스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죠. 한 종목 딱 있는데 사실 그 종목을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오늘 광통신, 뭐 성호전자를 선두를 해서 이제 광통신이 올라가는 이유는 광자 붙은 종목 오늘 다 올라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단 뉴스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좀 나왔죠. 한국, 일본, 대만 기업 7천억 광통신 펀드를 조성한다. 바로 이 뉴스가 일단 오늘 광통신주들의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일본, 대만 어떤 기업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그룹,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NTT,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중화전신이라는 통신사, 이렇게 일본 정책 투자은행도 같이 해서 7천억 정도 펀드 설립을 한다라는 게 오늘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의 상승의 주요 골자인데, 이 펀드 이름이 이제 아이온 펀드예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아이온 펀드인데,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SK나 일본의 NTT 말고 나도 여기 한번 투자 좀 하고 싶은데 좀 자리 좀 있어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기업 중에 삼성전자도 들어있죠. 실질적으로 일본 이제 미쓰비시 은행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광통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모든 모멘텀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광통신주도 위쪽에서 좀 죽긴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극소수고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어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광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한꺼번에 올라와 주고 있고, 자,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은 좀 분위기가 그닥 지금 이런 또 강한 장에서 그닥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는 AI 데이터 에너지의 하나의 또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평가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틸리티 업종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유틸리티 쪽도 한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타이밍이 좀 오긴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눈을 돌릴 수 없는 여력인데 시장이 유틸리티 쪽에 신경을 쓸 타이밍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소위 엮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좀 그쵸, 엮을 수가 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28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20년 동안 박스권이었던 기업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빛이 많이 좀 바래져 있는데 뭐 전력 한국전력도 그렇고 뭐 오늘 신재생 쪽에서 어떤 뭐 오시아이 홀딩스도 그렇고 두산 퓨어셀 이런 기업들 오늘 시장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을 좀 같이 하지 못하는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간단한 어떤 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연료를 사와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판매를 할 때 물론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사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온 원료로 어떤 전기를 만드는 데 생산된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내는 전기료라고 표현을 하는 전기세는 잘못된 표현이죠. 전기료라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전력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뭐 한국전력은 우리가 보통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전력은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미수금은 적자라고 표현 안 하고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된 그 전기의 원가 대비해서 싸게 공급했을 때 그 마이너스 난 부분을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못 받은 돈이 아니라 그걸 이제 한국전력은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뭐 이러한 전쟁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뭐 올라간 것은 뭐 사실 굳이 따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어제 같은 날이죠. 어제처럼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을 때 유틸리티 업종이 이제 식음료 업종 이런 업종들과 같이 시장을 좀 약간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게 통상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어떤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하기에는 일단 시장에서 오히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유틸리티 업종을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빠진 이유가 있는 업종을 오히려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이 당분간은 이제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큰 힘을 쓰기는 시장 상황상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업종 뭐 일단은 뭐 이 전쟁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방어주로서 방어 섹터로서의 역할도 요즘 못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하루 이틀 안에 이란과의 뭔가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또 한 번 오늘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보면서 유틸리티 업종은 대응을 해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볼 텐데 아까 뭐 언급해 주신 한국전력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와 이제 진짜 천장 뚫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순간에 관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전력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이만큼 힘들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이제 종목이 한국전력이죠 실질적으로 네. 월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종목이 3개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반도체 중에서 이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이제 분석인데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유명한 기업이 3개가 있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유틸 쪽에서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싸다라고 좀 표현을 했었었는데 한국전력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전력을 일간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드시고 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2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28년도 전에 주가를 돌파를 했죠. 고점을.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뭐 가장 많이 사는 주식 중에 1위가 뭐 한국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기사도 상당히 좀 오래됐었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한 가지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이제 도매 가격이 지금 현재 킬로와트 시당 1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임계치를 지난 상황이죠. 한마디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지고 판다는 거 못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금 밑지고 이거를 전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하에서 이게 전기요금 올리는 것도 사실 조금 트렌드상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긴 해요. 가장 좀 영향을 많이 준 게 이제 LNG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LNG 가격이 2달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원유나 LNG 가격이 사실 내려오기가 좀 약간 힘들다는 분석도 어떤 한국전력에 조금 보는 시선을 곱지 않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 섹터가 엔터, 그다음에 이 한국전력이거든요. 일단 리포트들도 그렇게 과거처럼 많이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은 리포트는 올라가면 쏟아지고 내려가면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전력 리포트 살펴보면 뭐 목표가 계속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불과 좀 몇 달 만에.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볼 거는 과연 전쟁 끝난 다음에 원재료비가 좀 하향 평준화 됐을 때 과연 한국전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묻힌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묻힌다고 표현을 하죠.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에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2조 1천억 원짜리 이제 사우디 자프라 열병합 아람코가 하는 거죠. 수주를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건설을 하고 한국전력 2조 1천억 원짜리 규모 수주를 했는데도 이게 사실 주가에 아예 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물론 좀 약간 스마트하게 난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원유 가격, LNG 가격 내려갈 거니까 지금 한국전력을 모아가는 게 사실 맞는 전략이 아니냐. 사실 그건 틀렸다라고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사실 거기까지 이제 반도체나 AI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지금 줄 여력이 지금 없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상황이긴 하고 정리를 하면은 한국전력은 올 초와 어떤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이유는 원재료비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일단 저점을 섣불리 좀 예단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쉽지 않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오늘 좀 쉬고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대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세븐일레븐 편.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영어 간판 때문에 당연히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는 편의점 왕국. 많은 사람이 이 회사를 친근한 골목길 이웃으로 기억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속마음에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잔혹한 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이 만든 아이디어를 통째로 빼앗아온 한계를 깨기 위해 정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흔드는 기괴한 인질극을 벌이기까지 한 세븐일레븐의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1927년 미국 텍사스의 얼음 공장.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의 일상을 파고든 편의점이라는 매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독보적인 가치를 쌓으며 전 세계 골목을 장악해 나갔지만 미국 본사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 망할 위기에 처하자 기에서 돈을 벌던 일본의 파트너 회사가 거대한 대전환을 시도합니다. 난이 차린 밥상을 통째로 먹어치운다며 돌파구를 찾던 1991년 미국 본사의 주식을 아주 싼 값에 모두 사들이며 완전한 일본 회사로 이름표를 바꿔 달아버린 것인데요.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겉모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의 나라 아이디어를 먼저 차지해 전 세계 8만 개 매장을 독차지하려는 치밀한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손에 쥔 뒤 편의점 장사에 집중하는 대신 돈 안 되는 백화점과 마트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던 엉망진창 경영은 본사를 순식간에 출구 없는 사냥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치자 이번엔 캐나다의 초거대 편의점 회사가 60조라는 거대한 돈 뭉치를 들고 찾아왔고 일본의 경영진은 회사를 뺏길지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에 시달렸죠. 무서운 돈의 역습 속에서 세븐일레븐이 찾은 생존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핑계, 회사를 뺏기면 끝장이라는 생각 아래 일본 정부를 졸라대며 자신들을 미사일이나 군사 무기를 만드는 방산 기업처럼 나라에 꼭 필요한 안보 핵심 기업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기괴한 장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삼각김밥 전문점인 줄 알았던 세븐일레븐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권력과 법까지 마음대로 주무름과 동시에 정부의 뒤로 쏙 숨어버린 겁쟁이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시장은 경악했는데요. 결국 전 세계 소비자와 주주들의 눈을 속이고 국가 안보라는 가면을 쓴 채 겨우 버티는 부끄러운 좀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골목길의 친근함이라는 환상을 걷어내는 대신 유치한 꼼수와 비겁한 방패로 자신들의 왕좌를 지켜내버린 거대 영토. 눈에 보이는 편안함 뒤에 숨겨진 치밀한 속마음.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SNS X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한국 진짜 최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번 반응은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승용차 단일 차종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모델 Y 신규 등록 대수는 8,762대로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 7,836대를 앞질렀다. 수입차 단일 차종이 월간 기준으로 국산차를 제치고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기차가 월간 승용차 판매 1위를 기록한 것도 첫 사례였다. 테슬라 브랜드 전체 판매량도 1866대를 기록하며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지난달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 가운데 테슬라 비중은 36.4%였고 판매 확대는 모델 Y 프리미엄과 모델 Y EL이 이끌었다. 네, 화요일장 우리 시간 지금 3시 6분가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상승 탄력은 더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일제의 강한 시세를 마감 직전까지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결국에는 8,057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 7%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중의 고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700개가 넘는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발 매수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6%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9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980선을 웃도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었는데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매우 좋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1조가량 나타나고 있고 무려 2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저희가 탐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1조 4천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7%가량의 강세, SK하이닉스도 오늘 무려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30만 원과 200만 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반도체 투톱이고요. SK스퀘어도 오늘 13%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 더 좋아지면서 무려 17%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또다시 200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만 보다면 좋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금요일이랑 월요일장은 정말 장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이 됐었는데 또 지금 3거래일 만에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도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매우 냉정하게 네. 뭐 열정과 냉정 사이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잘 구분하고 올라타는 게 투자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갈 장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만삭스에서 5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들어서겠죠. 외국인의 코스피 순유출 누적 규모가 약 한 95조 9,500억 원,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액티브 한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얼마나 신흥시장으로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말도 통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액티브 한도에 부딪히면서 왜냐하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우리 시장의 비중이 그 외국인들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많이 담겼고 그러면 이제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운영상 또 운용상 볼 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그 부분을 개인과 기관이 메꾸는 겁니다.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것이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을 때 인도의 주식시장을 개인이, 기관이 메꾸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메꾸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체 불가하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런데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도 빠져나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재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싶으면 그때는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영원히 바이바이가 아니라 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일종의 강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올해 개인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은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부분을 충분히 개인이 기관이 메꿔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한 골드만삭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2개월 코스피의 목표치 올해까지 1년 내내를 가리키겠죠. 12,000포인트로 오히려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이 통계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낮춰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이 37%는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잔슨황 엔비디아 CEO 역시나 미국의 빅테크들의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릴 때 오히려 지금이 사야 되는 기회다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슨황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렇죠. 잔슨황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잔슨황은 어떻게 보냐?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왜? 앞으로는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 AI 시대에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이 막 시작을 해서 전기기관이 이제는 막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기기관이
그러면 그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영국이, 미국이, 유럽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합니다. 이른바 유럽 시대가 열려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는 또 미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4박 5일을 방문하고 난 젠슨왕의 발언을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황해의 지수죠. K 젠슨 지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 방한을 한 시점에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젠슨왕의 얘기는 할인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할인 기간이라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시에서 나타난 것도 블랙 먼데이가 왔죠. 그렇지만 젠슨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낙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등락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주식시장은 진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중요합니다. 젠슨왕, K 젠슨, 이제 이름이 K 젠슨이 됐어요. 인터넷이 전 세계 인프라가 된 것처럼 AI 역시 전 세계 인프라가 될 것이다. 지금 삼성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 직원에게 AI를 도입하라. AI 삼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10,000걸음 또는 1,000,000걸음 될 텐데 이제 한 걸음 시작했어요. 한 걸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대단할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겠죠. 그리고 이 젠슨왕이 K 젠슨이라고 이게 일종의 립 서비스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반도체, 네트워크, 보안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미, 중, 일, 너, 미, 중, 퍼, 너, 미, 중, 영, 너, 미, 중, 한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임을 심지어는 자기의 원모국인 대만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젠슨왕도 장사꾼이죠. 안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국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3위 국가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이제 거쳐가는 과도기일 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젠슨왕과 만났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급격하게 주목을 받았던 게 LG그룹주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LG전자가 8%가량 빠지고 있고 LG 역시나 뭐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겹살 잘못 구워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LG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네. 앵커께서도 알겠지만 삼겹살 잘 구워야 됩니다. 네. 소맥 잘 타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해진 이사장이 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이해진 네이버 이사장이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삼소는 삼쏘라고 하기도 하고 삼소라고 네.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쏘기로 했습니다. 딱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농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의 저력은 발견이 됐다. 네. 여러분들 LG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주춤할 수도 있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등락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먼 시점으로 6개월 또는 우리가 1년 또는 3년, 5년을 봤을 때 우상향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띠리릭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쪽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피지컬 인공지능 쪽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LG전자의 가능성을 LG요. 네. 아는 게 되는 건데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LG 하면은 냉각기 칠러 기능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뜨거워진 AI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이 이른바 냉난방 공주에서 LG를 따라잡을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뛰어든 회사 중에 하나가 또 경동 나비엔도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면서 로보스타, 결국 피지컬 AI구나. 여기는 경쟁까지 붙입니다. 지금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다음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여기에 로보스타까지 경쟁을 붙입니다. 여기도 LG U+도 통신 클라우드의 인프라 관련주죠.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됩니다.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AI 보안까지.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한국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이번에 행보를 보면은 물론 뭐 서울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만 다 망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K 젠슨 테마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테마주 이야기하시면서 LG 로봇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 두산 로보틱스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젠슨하게 두산 시구에 나서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삼겹살도 있지만 네. 야구 무시 못합니다. K 야구 아닙니까? 여기 또 젠슨왕이 푹 빠진 거예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두산그룹입니다. 두산 야구 참 재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에너지, 결국은 AI와 관련되는 건 에너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첨단 소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걸 망라되는 건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SMR 들어가죠. 가스터빈,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I 팩토리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면 기가 팩토리 되는데 잠깐 이제 좀 가라앉았어. 이제는 AI 팩토리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DSX도 들어가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서 에이젠틱, 자율형, 이제 말 그대로 알아서 뚝딱뚝딱 하는 그런 로봇의 세상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 바켓은 왜 필요하냐? 아니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IM 하는 거 보고 두산 바켓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율화 기술 이런 건설 장비들도 FSD 기능이 이제는 장착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 주식회사 두산의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중 동박 적층판 CCL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두산까지 확장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무슨 K 젠슨이 한경협 회장 같아 보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룹사들이 다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른바 K 젠슨 테마주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전달드립니다. 네, L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계열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AI 시장을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와 가장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국내 대표 상장사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SK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어떠한 그룹사 안에서도 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K 젠슨, 젠슨 왕가의 제일 깐부는 그럼 누구야? 이혜진이야, 구강모야, 정의선이야, 이재용이야, 최태원이야 누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 만남을 보면은 또 SK 쪽이랑 그렇죠. 네. 저는 태원이 형, 태원이 형이에요. 네. 태원이 형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이 최태원 회장의 전공이 또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막 또 그리고 이른바 메뉴도 바꾸가면서 또 뭐 이번에도 삼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또 BBQ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좋아하는 이 식탐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태원이 형입니다. 역시 태원이 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게 SK 네트워크스까지로도 저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협력 관계가 더 진하게 이른바 깐부가 아니라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는 찐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SK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른 계열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른바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더 확장이 될 거다. 특히 SK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결국 전력이에요. 결국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근데 이 전기하면은 제가 늘 아마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아마 지금 피탁지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하도 제가 배추도사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기업. 이거는 저는 장기 보유해도 좋을 만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 투자입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종 판단은 개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데일리 TV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전기다. 저는 효성중공업까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이나 일진전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삼성만 해도 지금 삼전도 30만 전자
지금 200만 SK 하이닉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만 단위대 뭔가 종목 투자할 게 없냐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전략을 노려봐라.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의 첫 반도체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이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지로는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1호 데이터 센터를 조성 중인 전남 장성이 언급된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호남권에는 최소 수조 원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후 공정을 맞는 패키징 공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고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업계의 새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와도 맞물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행이 반도체 지도를 바꿀 첫 신호가 될지 주목된다. 네, 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할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또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의 이 상승세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상당히 그 오전보다는 오후에 상승 분위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다시 또 8,000선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들. 코스닥 시장이 모처럼 또 10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게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네. 그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가도 그렇고요. 조금 고공행진이 좀 주춤거리면서 어떤 심리를 다소나마 좀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자 해지죠. 결국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지수와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상승을 이끄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 IT 소부장 쪽들의 어떤 그 급등 흐름들이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 오늘은 개인들도 순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전체적인 상승의 반등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뭐 세론이 아주 뭐 본격화되는 건가요?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가면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뭐 총수들, 뭐 소맥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회동 많이 했는데 이 젠스랑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업들은 뭐 조금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어떤 재료 노출에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되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역시 AI가 중심이 되는 IT 반도체 소부장 쪽들 그리고 또 일부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화장품 또 유통 소비 쪽들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 안에서 강세가 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 실적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뭐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뭐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좀 쉬어갔던 쪽이 아무래도 그 방산이나 뭐 조선 이쪽인데 이러한 섹터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의 이제 순환 흐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요. 특히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출 4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8박 9일 동안의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했잖아요. 네. 결국은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방산 수출이 이루어졌고 혹시 또 각국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방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출의 낭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쟁이 격화되면 방산주들이 오르고 전쟁이 또 진정이 되면 방산주들이 빠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방산주들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실적 또는 내년도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방산 관련주들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 수출 주도형의 어떠한 그러한 섹터로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라면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순환 흐름 차원에서의 지금 현재의 위치들에서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도주 외에도 좀 섹터 내에서 고른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 전략을 꼼꼼히 채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9%까지 현재 구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678포인트 급등입니다. 8,143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6%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54포인트 전일 대비 오르면서 966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장중에 980포인트까지 보여줬고요. 코스피 200도 9%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1조 7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대, 기관도 2천억 원대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과 어제 월요일장의 폭락을 만회하듯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양시장 마지막까지도 견조한 상승세, 오히려 고점을 더 높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선방을 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반등이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9% 가까운 상승, SK하이닉스는 무려 1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수출이 견조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한 건 삼성전기였습니다. 무려 18%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MLCC와 기판 관련된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LG이노텍 역시나 3%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도 빨간불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의 상승 대비는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섹터의 가운데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금융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증권주들의 시장에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변동성 국면에서 금융 기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메리츠금융지주도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면서 오늘 한미반도체도 9%가량의 상승세 그리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원전, 조선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의약품 기업들이 오랜만에 대부분 반등을 시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6%가량의 오름세고요.
다만 이러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폭이 나왔던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젠슨항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리 선반영된 주가들을 오늘 좀 되돌림 현상으로 보여줬던 네이버 그리고 LG전자가 7%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 주사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해서 유럽에서 특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가 소식과 함께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펩트론이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고 D&D 파마텍도 13%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과 같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 톡신과 톡신과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VM은 27%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대한광통신과 같은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PSK홀딩스 두 자릿대 강세, 하나마이크론도 14%, HPSP는 무려 20%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반도체 투톱만큼이나 지금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탄력보다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상승 자체를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과연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한데요. 지수 상황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12포인트 상승했고요. 8,096.9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6%대 급등 흐름 보이면서 967.81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9%대 급등세 기록했고요. 오늘 환율의 급락세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22원 넘게 급락하면서 1,512원 10전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오후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장중에 8,119포인트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후장 안에서의 힘이 더 좋았고요. 981.24포인트까지 고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2조 4천억 원대 순 매수세 그렸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개인도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3천억 원대, 기관은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개인은 팔자세 5천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기 올라왔고요. LG화학 같은 종목들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방산주 쪽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상승을 보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주 쪽으로도 수급 쏠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테크윈과 리노공업 이름을 올렸고요. 상호전자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삼성전자향으로 또 수주를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올라왔고요. D&D 파마텍 경우에는 메시로제 기술 이전 기대감 연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기 흐름 보고 가시죠. 연초 대비 6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AI 확정에 따른 수혜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IM증권에서 2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고 오늘 장중에 197만 2천 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 급등했고요. 197만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앞서 살펴본 삼성전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줄줄이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테스와 리노공업, 심텍, HPSP,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유럽의 대형 회사인 호라이즌 유럽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양자암호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아시아 민간 기업 안에서 처음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11만 5,100원까지 고점 높인 이후로 상승폭을 좀 내준 채 1%대 강세로 이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종가로도 10만 8,100원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급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맞불 작전을 좀 멈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중동 긴장 완화 소식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 일제히 급반등이 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오전장에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고요. 코스피는 고점을 더 높여 잡으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국내외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바로 1분기 국내 GDP가 호조세를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분기 대비 1.8%의 성장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8%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나온 게 GDP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급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주요한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는 물론이고요. 소캠, 반도체 소부장, 기판, 유리기판과 같이 다양한 반도체 AI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IT 품목의 수출이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 그리고 우리 산업 자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반도체라는 게 다시금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아마존과 코닝이 광섬유와 관련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AI 인프라 기업들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13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기술 수출 금액인 20조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바이오 기업들 2달간 주가가 41%가량 급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었죠. 오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의 주사 제형 변경과 관련된 유럽 특허 등록 허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12%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기술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었고요. 그만큼 고개를 시원하게 들어 올렸던 오늘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의 증시 날씨는 폭우 다음 날의 맑음이었습니다. 이제 우산을 좀 접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소나기를 좀 대비해야 하는 건지 최선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떤 포인트 잡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오늘의 이러한 그 급등의 분위기가 내일도 그렇고 매일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서 냉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길게 보면은 다음
주 18일까지일 것 같습니다. 금리를 비롯해서 또 여러 이벤트들, 수급적인 요인들, 또 경제 지표들 상당히 시장을 힘들게 만들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의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돼서 12일 날이죠.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우리도 12일 날 바로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선물 옵션 포지션을 관련해서 롤오버를 얼마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소위 이 작품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손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시장의 교란 이러한 부분이 수급적인 요인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유럽 ECB가 열리면서 뭐 금리를 전격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은 아니에요. 네. 반면에 일본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바로 일본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거기에 따른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도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바로 18일이죠. 물론 당장 케빈 오씨가 새롭게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금리를 인상할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바로 또 그러한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나오는 CPI와 PPI 지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그러한 것들도 뭐 소위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고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좋은 쪽으로 상승 쪽의 어떤 배팅들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러한 지금처럼 이렇게 혼돈의 어떤 구간들 속에서는 하나하나의 뉴스라든가 내용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주목해 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결국 오늘 환율이 조금 뭐 당국에서도 내려왔어요. 강력하게 뭐 조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1,5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리기도 했지만 이게 뭐 일부에서는 1,600원 이후에 어쨌든 한번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1,500원 이하로 내려와야만 그나마라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 속에서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율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젠슨왕 관련한 그런 그 기업들의 전체적인 어떤 하락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어떤 세론의 그런 흐름도 있었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리면서 어떤 젠슨왕의 덕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오는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젠슨왕이 또 너무 많이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을 볼지도 좀 헷갈리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포인트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에 어떤 종목을 또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젠슨왕도 얘기하고 갔죠. SK 하이닉스와 장기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바로 SK 하이닉스가 하드웨어 쪽에 HBM의 선두 주자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로 SK텔레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네이버도 이제 같이 동맹을 맺고 바로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에서 이제 글로벌 AI의 어떤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EU의 연구기금 과제로 유럽 3개국과 차세대 양자 암호가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개발을 착수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픈 AI와 더불어서 엔스로픽이 어떻게 누가 먼저 빨리 IPO를 하느냐라는 경쟁을 갖고 있는데 이 엔스로픽의 지분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부각이 됐던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SK텔레콤과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도요. 강원도에서 강릉 지역에 7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떤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이 주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뭔가 AI 시대에서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10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뭐 손절을 하신다면 9만 5천 원 라인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체크를 하면서 1차 목표가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T가 이제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핵심사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일단 SK텔레콤이 유럽 대표 연구기금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양자암호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고 호라이즌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SKT가 아시아 민간 기업 중 최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나왔는데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심리적으로 어저께 같은 날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또 갑자기 오늘 이렇게 8%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30만 원 다시 또 안착해주고 하이닉스도 또 200만 원 안착해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이고 이거 어저께 사는 거 아니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간을 냉정히 보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5월 29일 날 80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지수가 8,200에서부터 8,900 가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70조 이상을 다 유지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줬는데 거래대금 50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일 때마다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본다면 8,500을 상단, 그리고 7,500을 하단. 그렇다면은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그랬을 경우는 8,000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상한 종목들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중심을 딱 보여줬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IT 소부장 쪽들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의 대응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을 잘 지켜보시면서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